요즘 주식 투자 관심 많으시죠?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요즘 주식 얘기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밤 9시까지 밖에 안 하는 그런 술집에서도 한 테이블 건너서 한 테이블에서는 다 주식 얘기로 아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10년 동안 투자한 내 주식은 오르지 않고 있죠. 이상한 거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언니 주식은 많이 올랐다고요? 오, 다행이네요. 그런데 주식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고등학교 때까지 하지도 않았던 공부를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기업의 재무제표 보는 법부터 생전 안 하던 공부를 해봤자 따라가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놀리기만 하죠. 공부해도 안 됩니다. 안 돼! 공부해서 될 것 같았으면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주식으로 부자가 됐어야 되는 거죠.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그 모니터 4개씩 막 쌓아놓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로 돈 벌까요? 내 돈을 투자해서 주식으로 매일같이 트레이딩 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할 것이다. 그 사람들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뭘로 돈 버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주잖아요. 그 수수료를 가지고 증권사는 먹고 사는 거고 증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 트레이더들도 월급 받아서 사는 거예요. 가령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한 100만 원 정도 모였다고 해서 내가 주식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작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사 100%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그거 100만 원 플러스 된 거죠. 월급 모아서 100만 원 투자하신 분이 100% 수익을 만약에 얻었다고 하면 그 사람 200% 수익된 거잖아요. 그래봤자 100만 원입니다. 주식시장에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만한 돈인가요? 아주 쥐꼬리만한 돈이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내일은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시는 분일 겁니다. 모르면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는 게 제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린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주식을 사서 묻어둘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알 수 있어도 한 걸음 뗀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량주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종목들을 보시면 그 주들이 우량주인 거고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할 회사들은 저 회사다. 흔히 알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의 탑 10 안에 드는 그런 회사들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회사의 이름들만 알아도 내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굳이. 나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회사들만 사서 좀 장기간 묻어두시는 게 주식하시는 데는 아주 이로운 행동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자고요. 주식 투자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알면 조금은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 눈에는 어떤 주식이 더 비싸 보이나요? 당연히 SK가 더 비싼 주식이죠. 단순히 한 주를 사는 데는 SK가 더 비싼 건 맞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이 주식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수를 봐야 합니다. 주가는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것으로 한 주당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도 시가총액을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회사들을 투자해야 될까요? 흔히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살까?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먼저 10위 40조 2,500억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진 뒤 2014년 한메일로 잘 알려진 포털 기업 다음과 인수합병을 하여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9위는 45조 2천억의 셀트리온입니다.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라는 신산업을 개척한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잇따른 전염병들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8위는 50조 4천억의 현대차이고요.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7위는 52조 2천억의 삼성 SDI로 축전지 제조업체인데요.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이 배터리이기에 작년 매출 1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는 54조 5천억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최근 바이오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58조 7천억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놈을 검색 개발할 정도로 흔해진 이름이죠. 독보적인 국내 1위의 검색 포털인데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쇼핑, 클라우드,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62조 2천억의 삼성전자 우인데요. 우가 뭐냐? 우선주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 즉 이익, 이자 배당, 자녀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입니다. 경영 참가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가 투자하시면 좋은 주식입니다. 3위는 67조 3천억의 LG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위주의 사업 분야에서 최근 첨단 소재, 전지사업, 생명과학 사업 부분까지 확장하면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조업인지만 알았다면 조금 달라졌죠. 상위권에서 주로 LG전자를 많이 봤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네요. 1, 2위는 아까 비교해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 92조 4천억의 SK는 1983년 현대전자로 시작해서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를 거쳐 2012년 SK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SK하이닉스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는 화꺼부동화죠. 504조 4천억의 삼성전자입니다. 과거 20여 년간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요즘 다들 삼성전자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때를 놓친 분들도 많으시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냥 툭툭 사시면 됩니다. 사서 묻어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 액면 분할하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언감생심, 한 주를 사기에도 무서운 게 사실이었는데요. 2018년 액면 분할 당시 주가가 한 주당 260만원 선이었는데 분할 이후 53,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은 벌써 8만원대까지 올랐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10개 회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순위는 늘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시총 순위를 보면 영원한 기업은 없죠. 제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검색 포털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카카오가 상위권에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시사할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보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게 구글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주요 상위권에 있는데요. 애플이 2조 784억 달러로 하나로는 약 2천조 원 정도가 되는 수준이고요. 테슬라가 상승세죠. 8천억 달러로 894조 원, 엔비디아가 3,200억 달러로 365조 원 정도라 삼성은 미국 내로 따져도 10위 안에 드는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분 들어보셨죠? 미국의 미래학자고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신 것으로 유명하죠. 이 책에서 4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했냐 하면 1차 혁명이 농업혁명이고 2차 혁명이 산업혁명이고 3차 혁명이 정보혁명인데 앞으로의 세상은 물건을 잘 팔아서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권력이 되고 재산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총 상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다수가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세상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점점 이런 추세로 바뀌어 나갈 것이고 지금의 시가총액 순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사서 묻어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되 시대의 흐름은 읽고 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나라 주식만 사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증권사에서 증권계좌 오픈하실 때 꼭 해외 주식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한 주씩 모으는 것도 좋지만 요즘처럼 환율이 떨어져 있을 땐 사과, 애플 한두 개씩 사두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나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잘 분배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저랑 바로 카톡 연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들고 또 올게요. 안녕. 뿅.